네, 안녕하세요. 리서치 2팀 전준영입니다. 코프라라는 기업으로 오늘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아, 기업 개요입니다. 코프라는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화면의 투자 정보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 기업 분석,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 그리고 밸류에이션 순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당사가 주력으로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 산업은 자동차 분야, 전기 전자 분야, 가구 분야 등 전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당사의 주요 매출 비중이 자동차 분야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 즉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산업과 자동차 산업, 두 산업에 초점을 맞춰서 산업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플라스틱은 사용 가능 온도에 따라서 범용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구분합니다. 코프라는 이 중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해당되는 PA, 폴리아미드와 범용 플라스틱에 해당되는 PP, 폴리프로필렌 컴파운드를 주력 생산하고 있습니다. 범용 플라스틱은 일반적인 생활용품, 가전외관, 자동차 내외장재 등의 용도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 산업용 소재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특수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사용 가능 온도 100에서 150도 사이의 플라스틱 소재로 일반 플라스틱의 열에 약하고 마모가 잘 되고 강도가 약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튼튼하고 가볍습니다. 금속과 플라스틱의 장점을 동시에 지녀서 어, 다양한 곳에 사용되며 금속 대체 소재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계 부품이나 구조재료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산업의 구조 및 특징을 보겠습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산업은 석유화학 제품의 가치 사슬에서 합성수지 및 보강제, 충진제 생산, 컴파운드 생산까지의 단계를 가리킵니다. 일반 플라스틱 산업은 제품 품질과 생산 효율성이 업체의 핵심 경쟁력인데 반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산업은 최종 사용 용도와 특성에 맞춘 소재 개발 능력이 업체의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과 노하우가 확보된다면 코프라와 같은 대기업이 아닌 회사들도 시장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가격의 변동 및 스프레드 수준에 따라 수익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은 2019년 379억 달러에서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경기 침체 이후 연평균 4.6% 성장하여 2024년 498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랑 자동차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먼저 자동차 경량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동차 무게가 줄면 그만큼 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어 연비도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감소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또 안전성 향상, 원가 절감, 고급화, 승차감 증대 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품을 사용해서 자동차를 만들면 기존의 금속 부품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것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사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요즘 주목받는 이유는 전기자동차 경량화에 관한 이슈 때문입니다.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 시장은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친환경 정책 가속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역시나 연비 효율 향상입니다. 한번 충전했을 때 오랜 시간, 먼 거리를 가야 된다는 건데, 직접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차량을 경량화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차량 무게를 10% 정도 줄일 경우 약 5에서 7% 정도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전기차 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플라스틱, 특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도 수혜를 받아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구조 및 공급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구조가 되게 간단한데요. 신일테크, KP캠텍, SK종합화학 등의 업체에서 원재료 베이스가 되는 폴리아미드와 폴리프로필렌을 매입해오고 한국 오웬스코닝 등의 업체에서 보강제, 충진제 등을 매입해옵니다. 매입해온 원재료 베이스에 필러와 첨가제를 중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때 주요 베이스 및 필러의 혼합 방식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제품이 생산됩니다. 이제 그리고 만들어진 중간 제품,
즉 플라스틱 컴파운드를 한온 시스템, 두원 공조 냉기, SL 등 250여 개의 고객사에 판매합니다. 이 중 주목해야 할 주요 고객사로는 한온 시스템과 두원 공조 냉기가 있는데 한온 시스템이 당사 매출액의 대략 20%, 두원 공조 냉기가 대략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매입해온 원재료 베이스에 필러와 첨가제를 중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때 주요 베이스 및 필러의 혼합에 따라 실린더 헤드 커버, 송풍기 케이스, 흡기 매니폴드 등 수많은 다양한 용도의 제품이 생산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들은 한온 시스템, 두원 공조 냉기, SL 등에 판매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현대, 기아, GM, 벤츠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되어 자동차의 일부를 이루게 됩니다. 매출 비중 보겠습니다. 품목별로 매출 비중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폴리아미드 더블6를 원재료 베이스로 만든 제품이 49%, 폴리아미드 6를 원재료 베이스로 만든 제품이 23%, 폴리프로필렌을 원재료 베이스로 만든 제품이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분야별 매출로 보면은 자동차 분야가 80% 이상, 기타 분야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매출의 경우 엔드 유저 기준으로 현대와 기아차가 절반 이상, 이제 나머지를 GM, 벤츠, 폭스바겐 등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2021년 반기 기준으로 이미 매출 980억, 영업이익 103억을 기록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으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 가격과 코프라 수익성은 줄곧 반비례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올해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양호한 전방 수요로 인해서 스프레드가 확대됨과 동시에 설계 방식이나 배합 기술 등 부가가치를 더 낼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이 기업에 생긴 게 아닌가, 이전에 비해 원자재 가격 변동의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회사 내에 조금 더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좋은 시그널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사는 경기도 화성 본사 이외에 생산을 위한 2개의 미국 현지 법인, 그다음에 중국 현지 법인과 유통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인도 현지 법인을 계열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설비 투자의 결기로 2018년부터 미국과 중국 법인에서도 본격적으로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시작했는데 연결 손익의 수익성이 본사보다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현지 법인 매출이 늘어나 각자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 단계에 들어섬과 동시에 해외 현지에서 원재료를 구입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한 걸로 추측됩니다. 현재 본사의 경우 생산 캐파 65,500톤, 가동률 82%로 돌아가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현지 법인의 경우 각각 캐파 25,000톤, 가동률 60% 정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과 중국 법인의 경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가동 라인을 늘려서 지금의 2배 수준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사는 고객사가 원하는 물성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배합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소재 및 신제품 연구 개발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증받아 현대 아이오닉 5를 비롯해 기아 신차에도 레이더 센서 브라켓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표 특허로는 현대 자동차와 공동으로 폐플라스틱 활용 가능한 제품을 개발한 것 등이 있고 대표 정부 과제로는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소재 응용 개발 등이 있습니다. LFRT 탄소섬유 소재 등 신소재 개발에도 힘쓰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센서 하우징, 그다음에 등 전기자동차 관련 부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랑 개발 단계부터 대체 소재 개발까지 이제 직접 같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를 수압 분석을 통해 정리해봤습니다. 수압 분석은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각각 요소를 바탕으로 현황을 분석하는 고전적인 마케팅 방법인데요. 기업의 내외부 환경 변화를 동시에 또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모델 차용을 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강점과 기회는 투자 포인트, 약점과 위협은 투자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기술력, 지속적인 연구 개발, 다양한 고기능성 제품군이 동사의 강점, 친환경 정책 가속화에 따른 전기자동차 경량화 추세가 동사에게 기회로 이 둘이 이제 투자 포인트고 동사의 약점인 부분인 부족한 글로벌 인지도, 그 다음에 동사의 위협 요인이 되는 원자재, 전방산업과 같은 기업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 투자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기업 내부 환경의 강점은 먼저 앞서 기업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기술력, 지속적인 연구 개발, 다양한 고기능성 제품 등이 있습니다. 또 동사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해 제작한 폴리머 등으로 원가 절감을 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게 메인 투자 포인트입니다. 지난 7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연합에서 핏포 55라는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큰 골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건데 그중 저희가 주목해야 할 내용으로는 2035년 100% 전기차 시대를 선언하면서 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운송 분야 탄소 저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 의결되며 전 세계 14번째 탄소중립법제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고기능성 폴리머는 차량 경량화의 주요 방법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동사의 큰 기회로 보여집니다. 또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해 폴리머 제품을 개발하는 점도 친환경 정책에 부합되는 점이라 괜찮은 투자 포인트로 보입니다. 투자 리스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무 상태도 양호한 편으로 사실 기업 내부에서 큰 리스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인지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동사 또한 미국 및 중국의 법인들을 발판 삼아 거래처 및 공급 물량을 확대하며 글로벌 인지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사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회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원자재 가격 및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 흐름에 같은 기업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이 오더라도 내연기관 시장이 없어지면서 상쇄되는 부분도 분명히 생긴다는 점이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은 본사에서 취급하는 부품 중에 내연기관 엔진과 관련된 부품들입니다. 동사에서 매출을 원료 품목별로 집계하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을 알 수 없는 점은 아쉽지만 분명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회사 내부에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고려해봄직한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예상 재무제표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가 산출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전방 산업인 세계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흐름, 특히 매출 비중이 높은 현대와 기아차의 판매 수준,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수준, 기존 금속 부품에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품으로의 전환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원자재 가격 및 스프레드 수준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고유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 고유 요인에는 경쟁력, 즉 부가가치를 얼마나 더 낼 수 있는가와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친환경 정책 기조 하에 전기자동차 경량화 추세가 지속된다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계속 유효한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정책이 바뀐다던가 이런 점을 이제 관찰하라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먼저 전방 산업인 세계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특히 매출 비중이 높은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량 수준,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수준, 기존 금속 부품에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품으로의 전환 수준 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먼저 세계 자동차 시장의 흐름이 요즘 좋지 못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그 이유인데요. 그러나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공급 차질이 조금씩 해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해소된다고 해도 마그네슘 쇼크 이슈, 강판 가격 인상 이슈 등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자동차 시장이 유의미한 시장 성장이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내년 자동차 시장의 흐름은 올해와 같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현기차의 경우 판매액이 기준으로 한 5.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로의 전환 수준은 세계적으로 3%에서 6%까지, 현기차의 경우 5.6%에서 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자재 가격 및 스프레드 수준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요 증가 및 공급 강소를 동시에 겪고 있어서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일부 투자은행들에서는 내년 초 일시적으로 유가가 90달러, 100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건 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대부분의 컨센서스가 일시적으로 유가 폭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 넘어가면서 완화가 될 거다라는 이제 의견을 제시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서 컨센서스 제시한 것보다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 내년 평균 다 80불 정도로 유가 수준이 이제 지속될 거다라는 흐름을 가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유가 상승이 동사에게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가 상승이 역설적으로는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고 이로 인해 전기차, 자동차 관련 기업인 동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고유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변화하는 국면 속에서 계속 경쟁력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얼마나 더 낼 수 있느냐, 이게 고려 요인입니다. 신기술 연구 개발, 재활용 소재 사용 비중을 늘리는 방법, 매출을 다변화시키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는 유가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좋아진 올해 매출 총이익률이 유의미한 수치라고 생각해서 최소 2.1%만큼 매년 동사 경쟁력이 상승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생산 능력도 물론 고려해야 할 요인입니다. 이제 고려한 요인들을 정리해보면 동사 엔드 유저 기준 현대차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시장 성장률은 2.25%로 잡았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 수준도 시장 성장률과 같은 방법으로 구해서 2.7%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들을 2023년 기준 내연기관차 시장 점유율 93%, 전기차 시장 점유율 7%로 배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성장률 2.28%를 구했습니다. 전기차 관련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 성장률은 전기차 시장 성장률 2.7%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 성장률 4.6%를 곱해서 7.4%를 도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사의 2021년 생산량 83,710톤과 2022년 생산량 91,954톤을 산출했습니다. 2021년 가격의 경우 이번 전반기에 나온 매출에 현재 캐파와 가동률 수준을 고려해서 구한 뒤 기업의 경쟁력이 최소 연 2.1%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구했습니다. 2022년도 가격도 같은 논리로 구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예상 매출액이 2,136억, 2022년도 예상 매출액이 2,431억 도출하였습니다. 원가의 경우 21년도 전반기 평균 원유값 66불을 기준으로 하반기 평균 원유값과 내년 평균 원유값을 80불로 가정 시 2021년 1,749억, 2022년 1,994억이 나옵니다. 황만미는 매년 크지 않은 변동성 없는 흐름을 보여줘서 해외 법인 가동 이후 현재와 비슷한 상황인 3개년 평균을 내서 142억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예상 영업이익 245억, 그 다음에 2022년 영업이익이 295억 해서 나왔습니다. 영업의 손익도 3개년 평균을 해줬습니다. 법인세는 세율에 맞게 계산해서 각각 54억, 74억이 나왔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당기순이익은 2021년 약 212억, 2022년 기준 약 242억입니다. 2021년 예상 EPS는 1,046원, 2022년 예상 EPS는 1,194원입니다. 타겟퍼는 유사 동종업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동사의 해외 법인 이후 3년치 지난 과거 퍼 평균인 10.5배를 도출로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타겟퍼는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 고유 요인이 역량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알파로 10%를 더 줬습니다. 그래서 나온 목표 주가가 13,850원, 상승 여력 55%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